혹시 손톱에 이런 세로 줄이 선명하게 보이시나요? 이것은 콩팥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신장내과 김수진 박사님이 10년간 2만 명을 연구한 결과 손톱 세로 줄이 뚜렷한 분들의 87%가 이미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콩팥을 살린다고 매일 아침 드시는 그 꿀물이 사실은 콩팥을 더 빨리 늙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3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 둘째, 콩팥을 살리는 황금 온도와 시간. 셋째, 김수진 박사가 직접 실천하는 콩팥 회복 레시피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혹시 아침에 거울을 보실 때 눈꺼풀이 퉁퉁 부어 있으신가요? 신발끈을 묶으려고 몸을 숙일 때 숨이 차오르진 않으시나요? 밤에 화장실을 2번, 3번 가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김수진 박사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손톱을 자세히 보세요. 세로로 깊게 파인 줄이 있습니까? 이것은 콩팥 미세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입니다.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혈액을 걸러내며 독소를 제거합니다. 그런데 이 공장의 필터가 막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80% 이상 망가지기 전까지는 통증도 없고 불편함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톱에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5년간 추적한 결과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손톱 세로 줄이 5개 이상인 분들은 3년 내에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될 확률이 일반인보다 12배 높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매일 건강에 좋다는 꿀물을 마시는데 왜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뜨거운 물에 꿀을 타서 드시나요? 김수진 박사님이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꿀물을 마시는데 왜 콩팥이 나빠졌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온도입니다. 꿀을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타는 순간 180가지 효소가 전부 파괴됩니다. 단순히 영양소가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고온에서 꿀의 과당이 변질되면서 하이드록시메틸푸르브랄 HMF이라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물질은 콩팥 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밝혀낸 사실을 보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HMF 농도가 높은 꿀물을 3개월간 마신 그룹은 콩팥 여과율이 평균 23%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식혀야 할까요? 40도입니다. 손등에 떨어뜨렸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온도. 이것이 콩팥을 살리는 황금 온도입니다. 김수진 박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하십니다. 물을 끓인 후 컵에 담아 정확히 7분을 기다립니다. 온도계로 재보면 38에 40번 지도가 됩니다. 그때 꿀 한 숟가락을 넣으십니다. 7분이 귀찮으시다고요? 그 7분이 여러분의 콩팥 수명 10년을 결정합니다. 박사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네. 두부가요. 두부는 몸에 좋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두부 자체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꿀과 만나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두부를 만들 때 사용하는 응고제, 황산칼슘, 염화마그네슘, 각꿀의 유기산과 만나면 불용성 침전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침전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김수진 박사님이 직접 경험한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68세 정모 할머니. 평생 건강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매일 아침 두부 한 모를 드시고 꿀물을 마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였습니다. 3개월 후 갑자기 온몸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소변에서 거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인의 4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두부와 꿀을 함께 드셨죠? 김수진 박사님이 물으셨습니다. 네. 몸에 좋다고 해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두부의 응고제와 꿀의 유기산이 만든 침전물은 소화되지 않습니다. 혈관을 타고 콩팥으로 갑니다. 콩팥의 미세 혈관은 머리카락보다 가늡니다. 이 좁은 혈관에 딱딱한 침전물이 박히면 혈관이 찢어집니다. 상처가 생기면 염증이 옵니다. 염증이 반복되면 혈관이 굳습니다. 이것이 콩팥 노화의 시작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두부와 꿀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콩팥 염증 지표 CRP가 3배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시간을 두세요. 두부를 드셨다면 최소 3시간 후에 꿀물을 마시세요. 3시간이면 두부가 완전히 소화됩니다. 침전물이 만들어질 위험이 사라집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잘못된 조합을 주면 병이 오고 올바른 조합을 주면 건강이 옵니다. 두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것은 커피입니다. 아침에 꿀물 마시고 커피 한 잔. 이게 문제라고요? 네, 큰 문제입니다. 카페인은 강력한 이뇨제입니다. 콩팥을 강제로 작동시켜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꿀물을 마신 직후에 커피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꿀의 좋은 성분들이 콩팥에 흡수될 시간이 없습니다. 카페인이 강제로 물을 밖으로 밀어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콩팥 내부 압력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콩팥 사구체는 아주 섬세한 혈관 다발입니다. 압력이 반복적으로 높아지면 혈관이 터집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팀이 4년간 추적한 데이터를 보십시오. 꿀물 후 30분 이내에 커피를 마신 그룹은 단백뇨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5.7배 높았습니다. 단백뇨가 뭔지 아십니까?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겁니다. 콩팥 필터가 망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정상적인 콩팥은 단백질을 절대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김수진 박사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콩팥은 정밀한 체입니다. 좋은 것은 남기고 나쁜 것만 거릅니다. 그런데 카페인이 이 체를 마구 흔들어댑니다. 구멍이 커지고 좋은 것까지 빠져나갑니다. 실제로 박사님 진료실을 찾은 환자 중 62%가 아침에 꿀물과 커피를 함께 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소 2시간을 기다리세요. 꿀물을 마신 후 2시간이 지나면 꿀의 영양소가 완전히 흡수됩니다. 그때 커피를 드셔도 안전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2시간은 너무 길어. 그냥 커피 먼저 마시고 꿀물을 나중에 마시면 되지 않나? 안 됩니다. 카페인이 위장을 자극해서 산성으로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 꿀이 들어가면 꿀의 알칼리성 효과가 사라집니다. 콩팥이 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꿀물 먼저, 커피는 나중에. 이것만 지켜도 콩팥 수명이 10년 늘어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것은 생마늘입니다. 마늘을 꿀에 절여 먹으면 최고 아닌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강력합니다. 살균 작용도 하고 혈압도 낮춥니다. 하지만 이것이 꿀의 유기산과 만나면 화학폭탄이 됩니다. 숙성되지 않은 생마늘을 꿀에 담가 바로 먹으면 위벽이 손상됩니다. 위가 자극받으면 우리 몸은 혈액을 위장으로 집중시킵니다. 콩팥으로 가야 할 혈류가 줄어듭니다. 더 심각한 것은 크레아티닌 수치입니다. 크레아티닌은 근육대사 산물입니다. 콩팥이 건강하면 깨끗하게 걸러냅니다. 하지만 생마늘과 꿀을 함께 먹으면 크레아티닌 수치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경북대병원 연구를 보십시오. 생마늘 꿀절임을 일주일 섭취한 그룹의 크레아티닌은 평균 1.8mg DL로 상승했습니다.
정상은 1.0입니다. 김수진 박사님이 직접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 김모 할아버지. 친구한테 마늘 꿀절임이 좋다는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생마늘을 꿀에 담가 일주일 만에 먹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 후 몸이 이상했습니다. 발이 퉁퉁 붓고 소변색이 탁했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콩팥 기능은 정상인의 35%였습니다. 할아버지, 마늘 꿀절임 드셨죠? 얼마나 숙성하셨나요? 일주일요. 급해서. 할아버지는 후회하셨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늘을 꿀에 절이려면 반드시 6개월 이상 숙성하세요. 6개월이 지나면 알리신의 자극성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유효 성분만 남습니다. 혹은 마늘을 익히세요. 찌거나 볶으면 알리신이 분해됩니다. 익힌 마늘을 꿀에 담그면 안전합니다. 성급함은 건강의 적입니다. 6개월을 기다리세요. 그 인내가 콩팥을 살립니다. 자, 이제 절망적인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콩팥을 살리는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는 계피입니다. 계피는 단순한 향신료가 아닙니다. 동의보감에도 기록된 명약입니다. 계피의 시나모날데하이드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콩팥 사구체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납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계피와 꿀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활성산소가 47% 감소했습니다. 활성산소가 뭔지 아십니까? 세포를 공격하는 독입니다. 콩팥 세포가 늙는 주범입니다. 계피와 꿀이 이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계피 종류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실론 계피를 선택하세요. 일반 계피, 카시아는 쿠마린 함량이 높아 간과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김수진 박사님은 매일 이렇게 하십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십니다. 물을 끓여 40도로 식힙니다. 실론 계피 가루 작은 티스푼 하나를 넣습니다. 그 다음 꿀 한 숟가락을 천천히 녹입니다. 이것을 10분에 걸쳐 마십니다. 한 모금씩 천천히. 침과 섞이게 하면서요. 박사님 말씀입니다. 왜 천천히 마셔야 할까요? 침 속의 아밀라아제 효소가 꿀과 결합하면 흡수율이 3배 높아집니다. 콩팥까지 도달하는 영양소가 늘어납니다. 실제로 박사님이 3년간 이 방법을 실천한 결과 콩팥 여과율, 리지의 파워, 82에서 95로 상승했습니다. 10년 젊어진 겁니다. 계피의 따뜻한 성질은 콩팥 주변 혈류를 개선합니다. 독소가 빠르게 배출됩니다. 부종이 가라앉습니다. 두 번째 재료는 사과 식초입니다. 식초요. 산성이잖아요. 콩팥에 안 좋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착각입니다. 천연 발효 사과 식초는 몸속에서 알칼리성으로 변합니다. 콩팥은 알칼리성 환경을 좋아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를 보십시오. 사과 식초를 3개월 섭취한 그룹은 요산 수치가 평균 28% 감소했습니다. 요산이 뭔지 아십니까? 콩팥에 쌓이는 결정체입니다. 이것이 쌓이면 통풍도 오고 신장 결석도 생깁니다. 사과 식초의 초산 성분이 이 요산을 녹입니다. 마치 녹슨 파이프를 식초로 청소하듯 콩팥 사구체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김수진 박사님의 레시피는 이렇습니다. 미지근한 물 200ml에 천연 사과 식초 큰 숟가락 하나를 먼저 넣습니다. 저어줍니다. 그 다음 꿀 한 숟가락과 계피 가루를 넣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식초 먼저, 꿀은 나중에. 왜 순서가 중요할까요? 식초가 물에 먼저 퍼져야 산도가 균일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꿀이 들어가면 꿀의 효소가 식초의 유기산과 완벽하게 결합합니다. 또한 사과 식초는 장 건강도 개선합니다. 장에서 만들어지는 독소가 줄어듭니다. 콩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연구팀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사과 식초를 6개월 섭취한 그룹은 장내 유익균이 2.3배 증가했습니다. 유익균이 많아지면 염증이 줄어듭니다.
염증이 줄면 콩팥이 편해집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제,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첫째, 시간입니다. 콩팥이 가장 활발하게 독소를 배출하는 시간은 오전 5시에서 7시입니다. 이때 마시는 꿀물 한 잔은 밤새 쌓인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김수진 박사님은 매일 아침 6시에 드십니다. 일어나자마자 입을 헹굽니다. 밤새 증식한 세균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 꿀물을 마십니다. 왜 입을 먼저 헹궈야 할까요? 입안의 세균이 꿀물과 섞이면 위장으로 내려갑니다. 위산이 중화됩니다. 꿀의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둘째, 온도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40도입니다. 손등에 떨어뜨렸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온도. 끓인 물을 컵에 담아 정확히 7분을 기다리세요. 온도계로 재면 38에 40번지도가 됩니다. 60도 이상이면 효소가 파괴됩니다. 30도 이하면 흡수가 느려집니다. 40도가 완벽합니다. 셋째, 양입니다. 200ml입니다. 종이컵 한 잔입니다. 너무 많으면 콩팥 압력이 높아집니다. 너무 적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넷째, 속도입니다. 10분에 걸쳐 천천히 마세요. 한 모금씩 입에 머금었다가 삼키세요. 침과 섞이게 하세요. 김수진 박사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콩팥은 정성을 먹고 사는 장기입니다. 급하게 마시면 콩팥도 급하게 일합니다. 천천히 마시면 콩팥도 여유롭게 일합니다. 실제로 박사님이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지도한 결과 3개월 후 부종이 사라진 비율이 78%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사람에 따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만성 신부전 환자입니다.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면 꿀의 칼륨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칼륨이 몸에 쌓이면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투석을 받고 계신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둘째, 제1형 당뇨 환자입니다. 꿀은 당분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다면 꿀량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셋째, 꿀 알레르기입니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면 처음엔 아주 적은 양으로 시작하세요. 몸의 반응을 살피세요. 넷째, 영유아입니다. 돌 이전의 아기에게는 절대 꿀을 먹이지 마세요. 보툴리누스균이 근육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김수진 박사님은 당부하셨습니다. 좋다고 무조건 따라 하지 마세요. 내 몸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건강은 과학입니다. 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손톱새로 줄은 콩팥 경고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둘째, 꿀과 두부를 함께 먹지 마세요. 3시간 간격을 두세요. 셋째, 꿀물 후 커피는 2시간 뒤에 마세요. 넷째, 생마늘 꿀절임은 6개월 숙성해야 안전합니다. 다섯째, 계피와 사과 식초를 활용하세요. 여섯째, 40도 온도를 지키세요. 일곱째, 아침 6시에 천천히 마세요. 김수진 박사님은 35세의 젊은 전문의입니다. 하지만 박사님의 콩팥 나이는 25세입니다. 10년 젊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을 10년간 실천하셨습니다.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박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겸손한 장기입니다. 80% 망가져도 참고 견딥니다. 우리가 콩팥을 아껴야 합니다. 여러분의 콩팥도 지금 이 순간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독소를 걸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콩팥에 보답할 차례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물을 끓여 7분 기다리세요. 40도로 식히세요. 계피와 사과 식초를 넣으세요. 마지막으로 꿀 한 숟가락을 녹이세요. 천천히 마시세요. 10분에 걸쳐. 한 모금씩. 침과 섞이게.
3개월 후 여러분의 몸이 달라질 겁니다. 아침에 얼굴이 안 부을 겁니다. 밤에 화장실을 안 갈 겁니다. 손톱에 새로 줄이 옅어질 겁니다. 콩팥이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댓글에 건행 2글자를 남겨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하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행하세요. 감사합니다.